네, 안녕하세요. 리뷰톡톡의 위크니 스튜디오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진지하게 A7 마크 3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는 A7 마크 3의 단점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2018년도 카메라 중에 최고고 또 혁명이다라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처음으로는 캐논 DSLR로 입문을 했고요. 니콘으로 넘어와서 상업사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취미로는 후지필름 잠깐 상업으로 쓸까 하다가 아직은 크롭은 상업 쪽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후지는 다시 방출을 하고 파나소닉 영상 쪽으로 파나소닉을 샀다가 이번에도 방출하려고 하고 이렇게 흘러 이렇게 소니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니콘 유저로서 거의 한 5년 정도를 지냈고 캐논은 한 1년, 2년 정도 보냈는데요. 각 회사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현재 2018년이 아마 카메라의 시장에 있어서 조금 큰 변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 2018년도 지금 현재 카메라 시장이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캐논에서는 최근에 6도막이라고 부르는 6D 마크 2, 조금 전에는 5D 마크 4, 니콘에서는 정말 명기라고 불리는 D850, 그리고 그 전에 플래그십 바디인 D5 이렇게 나왔고요. 소니 같은 경우는 작년에 A9을 발표하고 AF로서는 정말 혁명이다라고 불리는 동체 추적에 있어서의 IAF, 눈을 따라가는 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IAF가 정말 혁명적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도 소니 같은 경우는 상업사진으로 많이 진입을 못하고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리뷰 똑똑. A7 마크 3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큰 것이 이제 AF 부분인 것 같아요. AF 부분이고 동적인 피사체를 촬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컨티뉴어스 모드를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AF-C 모드죠. C 모드를 많이 사용하셨겠지만 그게 아닌 다른 정적인 사진들 또는 쇼핑몰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그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싱글샷으로 많이 찍으셨을 텐데요. 확실한 거는 이 소니의 이번 A9 그리고 A7 마크 3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물 촬영에 있어서는 그 초점의 수고가 좀 덜해졌다는 생각을 가장 크게 하게 됩니다. 장점은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오늘은 좀 단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뷰 똑똑. 첫 번째는 바로 비싼 렌즈군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니콘이나 캐논도 그렇고 신품 렌즈가 처음 출시했을 때는 무조건 비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현재 접근성으로만 따졌을 때는 캐논이나 니콘 같은 경우는 이미 중고 렌즈들도 많고 신품 렌즈들도 그렇지만 일단 정말 다양한 렌즈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순종 렌즈로부터 서드파트까지 시그마나 탄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렴하게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니콘이나 캐논으로 풀프레임 입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입문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저는 니콘 유저였기 때문에 니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 니콘 2470 VR 렌즈 말고 그 이전에 2470N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는 화질이 좋기로 정말 평이 나 있어요. 정평이 나 있고 저도 사용을 했지만 이 보통 렌즈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렌즈고 제가 재작년에 그것을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가격이 120만 원이었거든요. 120만 원이었고 손떨방은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판매했던 2470 VR 렌즈, 두 번째 정품 렌즈입니다. 두 번째 순정 렌즈인데, 그 렌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손떨방도 있고 뭐 화질도 준수해서 나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2470 N 렌즈의 그 화질, 망원단, 광각단부터 망원단까지의 그 화질을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니콘에는 그렇게 있고요. 캐논 같은 경우도 뭐 신계를 가격이 좀 아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소니보단 낫습니다. 리뷰 똑똑. 니콘 같은 경우는 2470 N 렌즈 그리고 2470 VR 둘 다 f2.8 렌즈고요.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캐논 같은 경우도 신계륵과 구계륵이 있죠. 둘 다 2.8 조리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지금 2470 f2.8 GM 렌즈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f4 렌즈가 또 있죠. 그래서 가격면에 있어서 아직은 캐논과 니콘을 따라잡지 못했고, 따라잡는다는 게 이제 그만큼 저렴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능이 기가 막힌 가성비 최고인 탐론 2875를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리뷰 똑똑. 그래서 이제 저같이 니콘을 다 정리하고 소니로 넘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렌즈 선택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먼저 저 같은 경우 렌즈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광각단 렌즈를 하나 사고요. 초광각단 14mm, 뭐 15mm 정도의 초광각단 렌즈를 하나 사고, 표준줌 2470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50mm 구간 렌즈를 하나, 표준 단렌즈를 하나 사고, 85mm 단렌즈를 하나 사고, 70200 망원단 줌 렌즈를 하나 구매를 하는데요. 아직은 저는 다 모으진 못했지만 하나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은 50mm부터 선택이 조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격은 가격대로 뭐 캐논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STM 렌즈 같은 경우 5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 중고가로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신형도 뭐 8만원, 10만원 정도면 구매를 하고요. 니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니콘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판매했던 50mm f1.4 렌즈, 그것도 뭐 20 얼마 나왔고, D 렌즈라고 G 렌즈 이전의 렌즈가 있는데, 그거 50.4 D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13만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85mm 같은 경우에는 40만원대였던 것 같고, 70200은 제가 탐론 거를 사용했었는데, 탐론 70200 VC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최강이었거든요. 최상의 렌즈. 제가 상업에서도 많이 사용했고, 야외나 뭐 실내 연주에 뭐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촬영을 진행을 했던 렌즈예요. 그래서 소니로 넘어올 때도 그런 서드파트군이 조금 다양하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 앞으로 탐론이나 시그마에서 그리고 소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렌즈를 많이 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50mm 같은 경우에 특히나 화질과 성능, 가격을 다 만족시킬 만한 렌즈가 저한테는 없어서 지금 55mm를 보고 있는데요. 이 55mm 렌즈가 비싸요. 중고가로도 비싸고 신품가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고 싶기는 한데 좀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5mm 렌즈가 있는데, 이 85mm 렌즈도 뭐 .4는 비싼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8이도 성능 대비는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색수차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아직은 구매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리뷰를 찾아보고 많은 글들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매는 해야겠죠. 그리고 그리고 아직 70200 줌렌즈 같은 경우는 시그마도 그렇고 탐론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니에서는. 알파 마운트는 아니고 제 기준에서는 E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70200 f4 애기 유령 렌즈 걔가 있고, 그 다음에 70200의 GM 렌즈 금 모시기령이었는데 금령이었나요? 까먹었어요. 그거 별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렌즈도 있는데, 그 렌즈 같은 경우에 지금 신품 가격이 26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 다음에 애기 유령 같은 경우는 중국가가 지금 95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70200 제가 70-200 F4 렌즈를 사용하면서 탐론 정도의 성능만 돼도 정말 만족했었거든요. 만족이었을 텐데, 이게 200mm단 망원단 같은 경우는 이게 제 기준에선 답이 없더라고요. 네, 상업적으로는 정말 답이 없어서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하고 지금 70-200 GM 렌즈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소니로 넘어오기에는 조금 걸리적거리는 것들, 뭐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은 저는 소니의 시대가 뭐 이미 소니가 많이 장악을 했지만 더 소니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발 좋은 렌즈, 네, 적당한 가격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입니다. 네, 소니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출시된 지 꽤나 오래됐어요. A7이 처음 출시된 지가 벌써 5년쯤 됐을까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리뷰 똑똑. A7이 처음 등장하고 나고부터 지금까지 A7 마크 3에 오기까지 아직까지도 화두되고 있는 단점이 바로 인터페이스 문제 그리고 조작 딜레이입니다. 먼저는 저 같은 경우는 소니 카메라를 만지면 만질수록 저한테는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AF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뭐 ISO 설정이나 조리개 뭐 셔터 스피드 그 외에 화이트 밸런스 이런 부분 다 조정하기에 저는 편리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ISO 설정 기초 단계에서의 초기화 상태에서의 리뷰 똑똑. ISO 수치를 변경을 하려면은 여기를 누르고 돌려서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은 저는 이제 휠을 돌려서 ISO를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조그 다이얼인데 이 조그 다이얼이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그게 있잖아요. 그 뭐랄까요? 멈춤 없는 돌아가는 느낌의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직도 처음에 그렇게 설정하기 이전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기까지가 조금 많이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단점은 아닌데 많은 분들께서 단점이라고 느끼실 것 같고 DSLR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같이 기변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뉴얼이 없어도 어느 정도 다 조작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잖아요. 붙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캐논을 1, 2년간 사용을 하고 니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히나 캐논 니콘의 DSLR은 대부분 그냥 처음 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데 소니 같은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서 그 부분을 찾아나가기가 처음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네. 쉽게 했고, 왜냐하면 A9 그 체험단에 당첨이 됐을 때, 히엔시 스냅 대표님인 이정렬 작가님 계신데, 굉장히 잘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분께서 이제 A9 설정 관련해서 자신의 설정법들 같은 것들을 다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필기해 놓고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딱히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설정하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가장 아쉬운 점은 저는 초점 에리어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늦고 가끔씩 나는 그 오류들이 있어요. 네, 이곳을 보시면요. 네. 왼쪽을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초점 영역은 대부분 항상 와이드 쪽에 많이 놓고요. 근데 이것을 뭐 존이나 중앙으로 넘길 때, 뭐 또는 라곤 AF로 넘어가고 싶을 때 이게 번거로움이 있죠. 아무래도. 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뭐 사용자 버튼으로 추가를 해놔도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번거로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DSR 같은 경우는 이 초점 영역을 옮기는 데 있어서도 버튼, 니콘 같은 경우는 버튼이 또덕 이렇게 하면은 바뀌어지고, 네, AF 초점 모드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할 필요 없이 보통 대부분 여기에 다이얼이 보통 있거든요. 네, 초점 나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진짜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은 저는 아무래도 웨딩 같은 네, 순간적으로 변하는 사진들을 많이 찍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지금은 S 모드였는데 매뉴얼로 바꿔서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식이었다면은 돌리는 순간 바로 안심이 될 텐데 전자식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씩 제가 돌리는 그 손의 반응보다 늦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A7 마크 3, 뭐 소니도 마찬가지고요. 메뉴 화면을 보시면은 메뉴 카메라 2번에 저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 페이지인데 표시 자동 리뷰 1이라는 곳에 노출 설정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설정 가이드를 키면은 더 딜레이가 커지고요. 끄면은 그나마 좀 나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노출 설정 가이드라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저는 끔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켜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돌릴 때마다 여기에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딜레이가 좀 거슬릴 정도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요거를 끄니까 조금 나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직 DSLR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 네. 리뷰 똑똑. 그리고 단점이 또 하나 더 있죠. 네, 바로 틸트 액정인데요. 스위블 액정이 안 된다는 그 사실은 저같이 영상을 같이 찍는 사람 또는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 1인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흐스크님 영상에서 하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T3가 나왔을 때 스위블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스위블이 안 나온 이유가 캐논하고 파나소닉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소니도 그래서 못 내고 있는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뭐 후지처럼 이렇게 후지 XT100처럼 이렇게 열리는 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열리는 것도 이미 후지에서 특허를 냈겠죠. 네. 그리고 밑으로 하는 것도 뭔가 있을 것 같고 밑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올리면 되는데? 네, 어쨌든 네. 액정을 보면서 영상을 찍을 수 없다는 사실은 좀 많이 아쉽죠. 네. 저같이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액정도 사실은 네, 단점이지만 사실 또 단점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카메라 특성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카메라는 맞는 카메라가 절대 없습니다. 네. 뭐가 잘 나면은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면은 무언가가 더 좋고 이런 게 카메라죠. 그래야 카메라를 팔고 사니까 카메라 팔면서 먹고 사니까요. 카메라 회사에서. 네, 그래서 오늘은 A7 마크 3의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초점 영역을 바꾸는데 존으로 바꿨는데 중앙이 되고 중앙으로 바꿨는데 존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플렉서블 스팟 설정했더니 중앙으로 가고 이런 에러들도 종종 있어서 그런 것들은 펌웨어로 어떻게 될 것 같지만 네, 그런 부분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 조작의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속히 좀 펌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사실 잘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카메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캐논하고 니콘 DSLR 시대가 이제 미러리스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좀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니콘 풀프레임 미러리스랑 캐논 풀프레임 미러리스, 니콘에는 G6, G7 그리고 캐논은 EOS-R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출시가 됐는데요. 저는 아직은 많이 먼 것 같아요. 그쪽 회사는. 네. 네, 니콘도 그렇고 캐논도 그렇고 네, 아직은 미러리스로 시장을 확보하기에는 아직은 좀 멀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서 많이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은 캐논은 이번에 EOS-R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동영상 성능이 대박이길 바랬어요. 4K 60프레임 뭐 그냥 들어갈 줄 알았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크롭 만드는 4K 뭐 이런 걸 바랬었는데 그쵸 다들 아시겠지만 답이 없습니다. 네, 게임 체인저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소니 A7 Mark III가 이렇게 뜨게 된 이유가 리뷰 똑똑. 소니 A7 Mark III가 이렇게까지 흥행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기존 고객들이 겪지 못한 기존의 카메라들에서는 있지 않았던 가성비, 어마어마한 가성비, 미친 센서 성능, 그 다음에 IAF, 또 향상된 배터리 효율, 이런 것들. 소니는 또 영상 좋기로 유명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이건 다음 영상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러리스의 장점은 작은 부피, 가벼움, 이거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DSLR도 그렇고 가벼운 DSLR이 있고 무거운 DSLR이 있거든요. 미러리스도 이제 예전처럼 가볍기만 한 카메라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벼운 게 물론 좋지만요. 크다면 큰 만큼 기능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미러리스니까요. 가벼우면은 또 가벼운 대로 기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기술은 혁신적으로 점점 더 진보될 거고 이것이 이제 기술의 향상에 따라서 저희 소비자의 시선,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카메라 제조사들이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도 여기 뭔가 보이네. 리뷰 똑똑. 앞으로도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카메라 회사들이 이렇게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눈은 정말 빨리 성장하거든요. 핸드폰 카메라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카메라가 필요 없어질 만큼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 앞으로도 혁신적인 카메라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니 A7 Mark III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소니 A7 Mark III의 리뷰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단점만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장점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